얼마 전 생활고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 사건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무엇이고 이런 법이 있는데도 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사이다큐의 박영주입니다. 헌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이 헌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대한 것부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급권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보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계획이나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거나 단전이나 단수처럼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약 54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 중에 복지부가 선별한 위기가구 발굴 우선순위 명단은 12만 3천 명이고요.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에 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는 세 가구와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고 건보료가 1년 4개월 동안 연체로 충분히 위기를 직감할 수 있었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서 어디에서도 관리를 받지 못했던 케이스였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가 연계만 됐었어도 충분히 발견이 가능했을 텐데 정보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라서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 단절이나 이혼처럼 사적인 문제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신청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위기가구 복지 시스템, 해외는 어떨까요?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나 사회보장청에서 기준선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찾아서 수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민관계망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2002년 치바현 마스도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고독사 제로 작전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었고요. 오사카시에서는 신문판매협회, 수도가스 우편회사하고 협정을 맺어서 검침 배달원이 일상 업무 안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시청, 경찰, 소방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수원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를 개정해서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서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계된 34종의 정보 외에도 융자 상환 장기 연체나 소득 대비 의료비 과다 지출, 연금담보 긴급자금 대부 신청 등의 정보를 추가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이나 빚 독촉,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지자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온정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26년째입니다. 더 이상 같은 슬픔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서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